안녕하세요. 초설이한테 빠진 남자 예설군요 상모승 이재령입니다. 아, 왜 웃어요 근데? 아니에요? 네? 아니 할 때마다 다 멘트가 다 바뀌니까. 네. 아, 뭐 그때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 그런 거는 필요는 현대. 네. 그 제가 아시잖아요. 이 초설이를 가장 좋아하는 거. 네. 네. 그 초설이라는 뜻 아십니까? 글쎄. 아, 초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니 일단 입이 뭐라는 거야 이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꼭 누는 거 눈이 아니고 입이 꽃같이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이쁘지. 이거 확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꽃이 엄청나게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 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초설이다라는 말은 첫눈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입이 화려하니까 꽃이 지금 활짝 핀 거예요, 꽃이? 아니, 이제 꽃망울 맺어가지고. 꽃망울 맺은 거지? 근데 지금 꽃망울 맺기 전에 지금 가위를 들고 이 나무를 지금 어떻게 요리할까. 그래서 지금 나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은 나올 것도 같은 모양이 확 구겨져서 완전 현해네. 나무가 지금 전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현해다라는 것 정도. 근데 이 초설이라는 말이 그 첫눈이라는 뜻인데 그게 또 기생 이름이기도 해요. 기생 중에서 초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참 이름이 첫눈이라고 하면은 우리 좀 그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초설은 이 첫눈의 이미지보다는 기생의 이미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아까 우리 부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잎이 피는 것이 꼭 꽃이 피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현란하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나무에 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손질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잎이 색깔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녹색이 더 많아. 훨씬 많죠. 그냥 이 나무들이 대개 초설이다라고 하는 이 나무를 비롯해서 마삭줄들이 다 이래요. 이렇게 그냥 길게 해가지고 뻗어지죠.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보면은 대개 언제부터 관리를 자르라고 되어 있는 거니? 4월부터 10월까지, 9월까지? 그때 이제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나무들은 그 아열대성 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좀 높고, 습도도 좀 높고, 그럴 때 얘들이 왕성한 성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온도를 재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영상 8도 두 자릿수를 아직 못 채웠거든요. 근데 해야죠.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제가 갈등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야 될지 못 해야 될지. 그래서 분갈이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침에 부감독님하고 집안을 열심히 뒤졌는데 지금 마땅한 분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에서 가지 자르는 것, 이 나무를 어떻게 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나무들을 갖다가 짧게 잘라서 나무를 만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경매가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경매? 왜 그러는군요. 이 초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막 진짜 우거지게 키워놨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소사처럼 가지를 짧게 만들어낸 초설을 봤거든요. 근데 단가가 2배 이상 높아요.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갖다가 가치를 갖다가 잘라서 2배를 올리는 방법. 잘못하면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복걸 복이요. 근데 이 나무는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액비 충분히 줘가지고 세력을 끌어올릴 만큼 이미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덕분에 지금 이 꽃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꽃눈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완전히 세력권 안으로 올라왔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지를 보면은 이 죽은 가지들도 좀 이렇게 들어 보이거든요. 예. 속가지들이 이렇게 울창하면은 안에 속가지들이 또 죽어요. 그러지 말이지. 예. 맛이 죽으니까 이 나무들을 갖다가 잘라내면서 죽은 가지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나무가 분재로서 어떤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초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지, 사실 분재미로서는 많이 실격이죠. 지금 현 상태는 그러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가지를 잘라줌으로 해서 분재로서 가치를 높이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데, 이렇게 자르는 기준이 혹시 그 부감독님은 갖고 있어요? 이런 나무 자르는 기준? 예? 그냥 대충 잘라요. 대충 자르죠. 예. 예, 대충 잘라도 됩니다. 다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르는 가지들 있잖아요. 예. 이 초설 자체가 좀 단가가 좀 약간 높은. 삽목해? 예. 그래서 이건 삽목해도 됩니다. 지금 예. 삽목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삽목 잘 되지 뭐 이거. 예, 삽목 잘 돼요. 작년에도 일부 좀 이른 시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거든요. 올해는 이제 시기를 맞췄으니까 아마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나무를 보니까 예전에는 이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지금 관리가 이게 세부적으로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해서 축소해 나가는 작업이 중단된 것이 아마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꼭 구태여 다른 분들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에서도 이런 현상 종종 생겨납니다. 그렇죠. 관리를 안 하면. 예, 관리를 왜 그러는 거니, 입이 나오는 것이 예뻐가지고도 못 잘라요. 원래 내가 알기로는 근데 새순이 나와야 예. 입이 변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 입이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이 아침에 이제 물을 줘가지고 물이 자꾸 튀어요. 그리고 이게 자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있죠? 진 나오는 거? 네. 이게 사람 몸에 좀 안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먹으면 안 좋은 거지 않을까요? 먹으면 안 좋은 것은 되게 피부에 닿아도 안 좋죠. 그치. 근데 이제 예술직인은 가죽 장갑을 끼고 사니까 원래 선천적이에요. 그래?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뭐 이게 자르고 나서 바로 자르면서 막 이렇게 줄줄 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약간의 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또 끈적끈적도 하고. 네. 끈적끈적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잘라주는데, 사실 이게 가지 자르는 것이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떤 결심인데요? 예? 어떤 결심인데요? 어떤 것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 어수선히 했을 때는 네. 좀 고민이 많이 생기지.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를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 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진짜 꽃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바람개비 꽃으로 꽃 모양이 진짜 예쁜 나무인데, 요 꽃을 갖다가 다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꽃이 지고 나서 자르면 될 것 아니냐. 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철쭉도 원래 그렇게 좀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양할 거면 네. 꽃을 한 해 정도 포기하고 네. 꽃 포기 전에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세력이 꽃 필 때 보면 세력이 영양분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양분이 그 꽃 피는데 다 다는 아니지만 소진되면은 좀 분갈이 후에 또 싹 자른 다음에 잎사귀 나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더? 예, 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이 끝에서만 잘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서 쭉 나와가지고 가지가 엄청나게 길어진 것이 보여요.
요 가지. 아, 지금 여기 끝에 저쪽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쭉 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고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가. 이게 가지를 자를 때 가지 끝에서만 자르면 안 된다. 왜 그러는 거니? 이런 식으로 이 도장해가지고 가지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나무들도 있으니까. 그러죠. 이게 이제 소사 같은 경우는 이게 경우가 드물지만은 요런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넝클성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경우가 흔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자르고 있는데 이 가지 자르는 핵심은 그러죠. 이 소사하고 똑같이 가지가 나눠진 데에서 첫 마디. 자, 가까이서 다시 한번 이 확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면은 가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분기가 됐죠. 아, 저 납작해요. 여기서 이 가지 분기됐죠. 그러면 여기 첫 마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서 이렇게 분기가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길게 넘겨가지고 여기서 자르면은 마디 사이가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또 하나. 여기서도 분기해가지고 첫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잘라줘야 나중에 나무가 바금박스럽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른 위치가 없잖아요. 자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삼지창이기도 하지만은 마른 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가지를 갖다가 전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꽃눈 이렇게, 이거 꽃눈인데?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새 눈이 나오는 힘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꽃눈도 다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순이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가치는 2배 이상 오르는 거죠. 가치가 2배 이상 2배 정도는 오르는데, 문제는 이제 요 작업을 할 때 새순을 갖다 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나무한테 비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요게 그러면 예술직에 이걸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서야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1년 동안 우리 앱기 주어서 세력을 갖다가 끌어올린 다음에다가 비로소 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마치 이 소사나무 자르듯이 소사나무 가지 줄여가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소사나무가 모든 분재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심지어 덩굴성 나무를 가지 정리를 하는데도 바로 소사나무 가지 자르기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감독님이 굉장히 꺼려하는 뭘 또 꺼려요? 삼지창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제거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게 묵은 잎들은 빠주는 센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가다를 갖다가 이제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가지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놔야 지금 당장 이게 조금 해성해성한데 라고 해도 이제 이게 새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금방 회복이 되죠. 그렇죠. 회복이 됩니다. 이 나무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관리가 되었던 나무예요. 한 번씩 잘라주는 작업이 했는데 나무로 소재를 갖다 지금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로 분갈이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나무를 선택을 해가지고 보여줬어도 좋았을 텐데 일단 이제 이 5월 되면 사실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 콘텐츠가 조금 좀 약간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르고 이제 그 나무도 뭐 자르면서 한번 하죠 뭐. 분갈이까지. 근데 요 나무를 처사거리 하는 나무인가요? 이런 나무도? 하지. 아, 그래요? 네. 누가 하죠?
그거? 예. 선생님이 해봤지. 예? 선생님이 해봤지. 나보다 섬세하게 이런 거 잘하는 남자가 있는데. 아, 섬세해도, 그 마삭은 예전에 한번 내 것도 그 쪼깐한 거 한번 걸어봤는데, 이거 장난 아니야. 예, 왜요? 신경 엄청 쓰여. 응? 장것도 걸어야 되고, 근데 이것은 마삭줄이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설 마삭이라고 거예요? 초설 백화등이라고 그런가요? 초설 마삭. 마삭이라고 그래요? 네. 마삭 쳐놓고는 이파리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하여튼 초설 마삭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어쨌든. 백화등은, 초설은, 그래 안 한다. 초설 마삭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이렇게 잘라놓고, 이제 새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진짜 눈 내린 것 같겠죠. 그렇지. 눈 내린 것 같을까요? 기생이 아름다운 미소를 갖다가 머금고, 유고는 자태로 드러날까요? 자태로 될 것 같은데, 눈은 허연데, 이거는 허연 게 아니고, 붉으스름하고 막 이러니까. 네. 눈은 허옇잖아. 네. 이 나무는,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 초설 단풍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초설 단풍은 좀 초라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봄에는 이랬다가, 이제 봄에는 뭐 이렇게 꽃피는 거 보니까 이제 그걸로 값어치를 했다라고 치고, 이제 또 새 잎이 났을 때, 잎사귀가 이제 화려하니까. 이파리 색깔이 화려하니까, 그때 제대로 진가가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마삭줄이 소사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느냐? 이 소사 같은 경우는 이파리 방향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지그들 멋대로 나와.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이쁘게 정리를 해도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좀 아까보다는 단정해졌어요. 많이 단정해졌네. 요런 나무들을 이제 이렇게 대개 나무들이 이렇게 등치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등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가지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합산돼 가지고 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된 나무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죠? 오래된 나무가 가격이 비싸냐고요? 네. 가격이 싼 것도 있어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죠.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비싼 나무들 보면은, 이제 분생화를 해가지고 이제 웬만큼 적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재 수ገብ으로 좀 갖고 쓰니까, 방치했던 것보다는, 또 그 다음에 이 분재라는 게 1, 2년 사이에 후딱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장시간 이 노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마삭은 이 등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등치. 근데 이게 줄기성, 넝클성이다 보니까 잘 굵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방치해놓으면 짜깐한 게 그냥 길게만 쭉 나가지 굵지도 않고 뭐라 그래야 되는가? 이게 목질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딱딱 굳어지는 게 잘 안 굳어지잖아요. 특히 마삭 같은 경우, 그러고 왜 넝클성 식물 또 하나, 분홍색, 피는 거 있는? 뭐더라? 노박넝쿨 말하는 거예요? 넝클나무, 노박넝클. 그런 것도, 내가 예전에 한번 키워봤는데, 그것도 쭉쭉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이게 굳어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으름나무도 그러고. 어쨌든, 이 나무 성장 속도가 워낙 더디기 때문에, 나무가 굵고, 그 다음에 또 잔가지가 많이 밀생해 있으면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높더라. 그만큼 이제 분재 가치나 소장 가치가 그걸로 인해서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잘라도 이게, 저는 자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사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사처럼 이렇게 단이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와줘요. 그래 보니까 안에
철사를 걸어놓고 잊어버리는 흔적도 있거든요. 철사를 보통 이제 그 백선은 그냥 이렇게 그 알루미늄 선을 그대로 뽑아낸 거고, 거기에 약간 이제 갈색이나 어두운 색, 검정색 이건 이제 코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코팅한 건데, 보니까 저기 안쪽에 감겨져 있는 그 백색 선이 보이거든요. 일부 보여. 그 말은 그 코팅이 완전히 그 뭐라고 빛발에서 탈색이 된 거죠. 탈색이 될 수도 있고 흰색으로 썼을 수도 있지. 어디 갔어? 예? 어디 갔어? 또 확인하려고요? 아이, 알았지. 탈색됐다 그랬게. 오래돼가지고. 아까 봤는데 어디 갔어요? 또 그 부감독님 말을 갖다가 저렇게 삐딱선을 타면은, 아니, 이거 흰색 선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오. 되게 흰색 선은 안 쓰죠. 안 쓰는데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 부감독님은 항상 0.1% 가능성을 가지고 저를 반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나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가 격을 잡아가지고 나무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현해로 떨어진 단들이 굉장히 이게 분명하잖아요. 분명하고 줄기 흐름도 분명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오래 키운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이게 좀 약간, 파고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해가지고. 자, 그늘 속에 있었는데, 백색선 아니죠? 이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부감독님을 눌러놔야, 오춘기 발동이 조금 늦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무는 처음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단정해졌는데, 아직도 왠지,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아직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지금 선생님 자르는 데만 좀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괜찮은데.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짜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래도 또 수관부가 돼버리니까,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여기는 해성 하잖아요. 여기는 좀 또 강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랐다라고 해서 이 세력이 죽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거니? 모든 나무는 강하게 자르면은 또 강하게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아시죠? 강하게 자르면 또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를 지금 좀 짧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세력을 강하게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그 기반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씩 굵은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약한 가지를 양쪽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 나무가 이제 그런데 이 나무는 성질 급하신 분이더라도 제가 작년에 요 조설 하나를 갖다 분갈이를 했거든요. 가지 하나를 갖다가 약간 완벽하게 다 말린 건 아닌데 일부 가지가 좀 말랐어요. 이유는 다른 나무 분갈이를 할 때 그 나무도 같이 해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나는 마삭을 5월 달에 분갈이하는 거 여기 예솔에 내가 20년을 왔지만 처음이에요. 항상 보면 2월 달 그 소사 분갈이 할 때 했었어. 그래서 일부는 죽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저기 해서 죽었죠? 2주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주 정도 분갈이 했는데 그 전에는 안 죽었는데 하여튼 작년인가 하여간 2주인가 뭐 몇 주 해가지고 죽었어. 그게 진짜 제 생각으로는 자생마삭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재배한 이 품종이 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좀 특별한 마삭줄이 아니고 일부 그 자생마삭. 자생마삭이었기 때문에 고짓거리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도 이렇게 5월 달에 분갈이하는 방향으로 누군가 와서 누군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학교 제자가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몇 대 잘라야 선생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마사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예, 마사줄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자가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제자가 이 마사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예요? 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더라고요. 그냥 능력자고 말하면은 제가 프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분재 원장이 아니고 분재원 상모스님이 그런 사람들 아마추어 말을 듣고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부족한 줄 알면은 등에 업은 애기한테도 배운다는데, 등에 애기 업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룬 당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분야를 갖다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따라 배우는 거죠. 그러지. 예.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것은 예. 작년에 그 2월 달에 해놓고서 죽이고 나서 이제 조금 각성을 한 것 같고. 작년에 2월 달에 분갈이를 해놨더니 저보고 마삭줄 그렇게 해가지고 분갈이에서 죽였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죽었었던 것 같아. 그 전에도 하여튼 선생님 2월 초는 아니지만 2월 말 3월 초쯤 그러니까 했죠. 소나무 분갈이 할 때 네. 그때 어간해가지고 했걸라.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살았는데 작년에는 하여튼간 성질이 조금 급해졌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 그건 나는 근데 죽은 나무가 하필 예. 그 제자가 와가지고 예. 철사를 걸어준 나무. 예. 그 나무가 죽었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번식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제 사서 나무 만들어서 완성목을 만들어 가야지. 이거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긴 나이가 나이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굵혀가지고 나무 만들려고 그러면 하시절이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도 이거 내가 삽목해놓을 테니까. 그럼 뭐. 꽂으면 되는데 뭐. 저는 60대고, 우리 부감독님은 뭐 50대니까. 대신 달라 그러지 말아요. 예? 달라 그러지 마. 작년에 석화에 꽂은 자기는 몇 주만 가질 테니까, 선생님 다 가지세요. 그러더니 올해 자기 마음대로 다 철사고 그러고, 분양도 하고, 아니, 근데 그것은 해놓을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다고 그 중에서 그러면 내 거, 예를 들어서 10주 그럼 10주만 딱 해요? 그러면 너 기분 나빠할 거 아니요. 그래? 그런 거지 다. 그 해놓은 거 내 맘대로 가져가도 된다? 아니지. 내 맘대로는 안 되지. 사람 마음이 저래요. 화장실 갈 때마음하고 올 때마음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에 거를 조금 선생님 잘랐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축소해서 들어가라. 아니, 그 밑에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 그거 말고, 그 위에 딱. 예. 고기를 지금 보면 앞으로 잠깐 돌려봐요. 선생님 정면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쪽에가 지금 앞에는 단이 형성이 됐는데, 그 밑으로 축 처진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단이 어정쩡해. 그래서 철사를 걸어야 돼요. 그거 말고, 그 위에 단. 거기는 좀 행생행생하니까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철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면 되니까, 그것을. 근데 그 뽁뽁하다는데 그쪽에가. 지금 많이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저도 무소무소해갖고 많이 못 잘라내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소재 전문가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작업을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건 소재 전문가한테 가야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을까요? 그것도 전문 수종이 있더라고. 소재 전문가도. 그래? 궁양단품 그거 내가 소재 그 전문가가 그게 훅 잘랐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터득을 했어요. 지금 이 나무를 철사를 걸은 것이 극히 지금
일부분만 걸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게 정교하게 그 우리 부감독님처럼 철사를 걸었던 게 아니고 예술지기처럼 큰 줄기 흐름만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걸려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닌 걸 갖다가 또 잘하는 것이 우리 부감독님이니까 전 뭐 이게 자르는 거 우리 부감독님만 믿고 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축소하는 작업이 되겠죠. 축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수선했던 것을 이렇게 쫙 잘라놓으니까 좀 아까보다는 깔끔하고. 축소를 일단은 했고 마디 사이를 짧게 만들어서 축소하는 작업을 끝냈고, 이게 보니까 지금 저옥토에다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은 굉장히 투박해 가지고 나무가 좀 이 뭐랄까 이 나무하고 좀 격이 안 맞는다. 격이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에 분을 적절한 분을 사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분갈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마삭줄은 5월달 우리 제자 말로는 어버이날이 지나서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래서 오늘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은 오늘이 5월 12일이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가을에 또 어떻게 그 현란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무선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